자, 이어서 유선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듬이 남자 유사입니다. 아니, 도대체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계셨길래 더듬이라는 별명을 받으셨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지금 그 대화창에는 유사남 피콜로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피콜로 아시죠? 아유, 그럼요. 잘 알죠. 네. 더듬이가 엄청 두 개로 달려있는 캐릭터 아닙니까? 네. 자, 오늘도 일정부터 한번 보고 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자 주요 스케줄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 스케줄들은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잭슨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파월의 연설이 없이는 사실상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사실상 주요 스케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말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주요 스케줄은 근원 내구재 수주와 내구재 수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원 내구재 수주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데이터가 이 말 뜻은 생각보다 높은 소비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구재 수주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근원 내구재 수주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많은 운송 장비들을 제외하고 포인트 아웃하는 게 바로 근원 내구재 수주고요. 내구재 수주는 운송 장비까지 포함한 그리고 모든 것들 잘 바꾸지 않는 것들 소비재가 아닌 것들 위주로 설정이 된 것들이 바로 이 내구재 수주인데요. 내구재 수주는 하회하고 근원 내구재 수주는 상회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소비 패턴은 나쁘지 않았으나 운송 장비 관련해서 특히 조금 있다가 제가 몇 번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행기 관련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행 관련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행기 자체의 수요도 조금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한 수치로 사실상 예상했던 부분과 비슷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데이터도 조금 더 리뷰를 해본다면 제조업, 마켓, 서비스 세 가지 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하였습니다. 이 말 뜻은 특히 제조업 관련해서는 요즘 들어서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죠. 뭐 최근 들어서 요번에 게스 관련해서는 어닝이 좀 잘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메이시스 아니면은 뭐 풋라커, 나이키 이런 제조업 관련한 업체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서비스랑 다른 쪽도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수요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혹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조금 많이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특히 주거비 관련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유 재고가 그리고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가 막 크게 움직임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유 재고가 적다는 건 역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제자 뉴스 중에서 제일 커다란 뉴스라고 생각되는 게 20년물 채권 입찰이 제가 이번 주 한정해서 제가 별 3개짜리 이벤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자 주가가 잘 나갔던 이유는 사실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10년물 채권, 20년물 채권 관련해서 금리가 뚝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뒤에는 20년물 채권에 대한 경매 입찰 결과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저께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까지 어닝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몰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20년물 입찰이 성황리에 이뤄지면서 채권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졌고 이게 첫 번째, 거기에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까지 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오늘도 엔비디아는 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한 7%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장 초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엔비디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디일까요? 다음 소식은 바그너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고장난, 이제 추락한 제트기에 타고 있던 것 같다라는 뉴스가 언급이 됐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러시아 쪽에서 프리고진이 사망했음을 컨펌을 해주는 뉴스가 뜨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인, 뭐 러시아가 좀 무서운 짓을 했다는 등 뭐 여러 이야기가 섞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프리고진이 예전에 반란을 일으킨 수장이 사망했다라는 뉴스 자체는 아마 러시아 쪽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뭐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커다랗게 영향력이 있을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홍차 이야기는 안 나왔죠? 어떤 이야기요? 홍차 이야기. 아, 홍차 이야기는 안 나, 뭐,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이제,
보통 이제 뉴스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엔비디아 실적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어닝이랑 어닝콜을 어저께 보면서 늘었던 생각이 선반영이 제가 몇 번 돼 있다. 엔비디아 어닝 잘 나오겠지만 선반영이 잘 돼 있고 선반영을 얼마만큼 뛰어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역시 걱정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선반영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박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은 예상치를 20% 비트한 숫자인 13.51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EPS는 예상치보다 30%가량 높은 숫자인 2.7이 나왔고 가이던스는 16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12.39빌리언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을 2쿼터 동안 3빌리언 달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4빌리언 달러 정도가 남았는데 우린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5빌리언 달러를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총 합쳐서 29빌리언 달러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웬만하면 이번에 안에 다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약 30조 원 넘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GH200에 관련해서 이번 쿼터부터 배달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수요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데이터 센터란 건 결국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미 수요가 다 찼고 다음 해까지에도 수요가 이미 다 꽉 찼고 그 이후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버전들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버전을 이용해서 전기세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된 교체를 할 것이다 라는 질문으로 답했는데요. 자, 일단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한 매출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잘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82%였는데 이거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에 해당하는 141%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냈고요. 게임 쪽도 전문 시각화 장비도 좋은 성적을 냈는데 유일하게 조금 마이너스가 된 쪽이 자동차 장비입니다.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 장비의 수요가 좀 하락했다라는 건 자동차 시장의 매출도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들을 이번 어닝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미난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파트너들을 띄워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는데 스노우, 소프트뱅크, 서비스나우, WPP, VM웨어, 허깅페이스를 자신들의 파트너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몇 번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미나게 봤던 어닝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파트너사들은 왜 언급을 한 건가요? 혹시 그 자세한 내용도 들으셨나요? 내용을 듣긴 했는데 네. 좀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아,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파트너를 해주고 있는지는 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보잉 737 그 부품에서, 동체 부품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스피릿 에어라인을 통해서 보잉 737 맥스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보잉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히 그렇게까지 커다란 뉴스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그냥 간단하게 후면에 있는 나사가 생각보다 크기가 안 맞다 정도로 끝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보잉 737의 문제가 현재 운송에 문제가 되지 않고 리콜이 될 문제는 아니며 다만 단기적으로 배달 관련해서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배달 일정 관련한 문제가 나올 뿐 리콜이 나오거나 캔슬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될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약간 뭐 간단한 조치로 해결될 문제다. 정도로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릿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 시스템즈 그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그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꽤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스피릿 쪽은 좀 커다랗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음. 있는데, 아무래도 부품 공급하는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배달 문제가 있는 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리를 책임지는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대선과 관련된 뉴스가 솔솔 들려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공화당 토론에서 트럼프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아마 공화당 토론이 약간 안 꼽는 찐빵이 될 것 같다고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일단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사실 공화당 내에서 서포트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사실 이쪽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이제 자신들의 자기만의 지지율로 이제 공화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공화당
쪽에서 일단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재판받고 있는데 범죄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서포트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7명의 대표를 위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7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견제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토론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서로들을 위해서 견제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의외로 트럼프는 그쪽에서 좀 빠져 있다라는 모습이 좀 관측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재미난 건 바이든의 바이드노믹스를 통해서 바이드노믹스를 저격하는 발언들은 모든 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바이든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내려가질 않는 거다. 중립금리 올라가는 거다. 아니면은 지금 주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거다. 혹은 집 가격이 너무 높은 거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이제 바이든을 더 비판하기도 했고요. 재미난 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조금 상반된 시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어떤 한 대표는 일단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는 접어두고 우리는 이제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 될 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어떤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대만도 중국에 넘겨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서로 설전이 많이 오갔고요. 아무래도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다 같이 합쳐서 바이든을 견제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어제 나왔던 공화당 토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참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인도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인도에서 사실 최근 들어서 바스마티 쌀을 결국 수출 금지를 했고 찐쌀 관련해선 세금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설탕마저 판매 중지를 수출 금지를 얘기를 나오면서 사실상 국제농산물 가격에 인도가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 수출 금지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긴 하네요. 자, 다행히 뭐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좋습니다. 인도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브릭스 정상회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관련된 소식이 있네요. 네, 뭐 현재 브릭스 관련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G7의 경쟁으로 떠오를 것 같다. 다음에는 G7보다 훨씬 더 높은 GDP로 여러모로 전 세계를 장악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의 염려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브릭스가의 사우디와 이란, UAE 등등 어떻게 보면 5일 강국들이 6개국들이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브릭스가 이제는 6개국이 아닌 11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그것도 굉장히 높은 이제 여러모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한 국가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G7 관련해서는 악재가 생겼다. G7의 대항마가 생겼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달러나 여러 가지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G7에 비해서 현재 지금 저기에 합류한 11개국들은 서로의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서로의 이권과 서로가 갖고 있는 동맹국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가 완벽하게 같이 G7처럼 조금 더 한 몸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생각도 같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도랑 중국은 맞습니다. 원래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인도는 요즘에 이제 그 서방 국가들과 좀 이렇게 잘 해서 인도에 수많은 공장들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인도가 여기 껴있는 게 사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릭스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이거 좀 괜찮은 소식 같은데 노보 노디스크의 어떤 소식이 있네요. 네, 현재 노보 노디스크, 이거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 썼는데, 노보 노디스크가 현재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염려를 끼치는, 현재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많이 없다라는 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더모피셔라는 두 번째 공장을 고용을 해서 새롭게 수주를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노보 노디스크에서 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기업이 캐털런트고 캐털런트의 그 조사 문제가 있어갖고 못 만들다 보니까 계속 공급이 안 됐었던 거죠. 품절 이슈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맞습니다. 서머피셔를 통해서 공장을 돌려서 주사제를 이제
그 만든다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실적 기업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자와 오늘 발표된 어닝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는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오토데스크, 그리고 달러트리가 있는데요. 반응들은 또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노우플레이크와 다 이 모든 세 기업들이 어닝 EPS와 매출 관련해서 다 비트를 내긴 했지만,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기준으로 사실 엔비디아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언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장후에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언급하고 엔비디아 어닝이 잘 나온 이후에는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눠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요, EPS와 매출을 비트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7%가량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 다 비트를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마진율 관련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어닝콜을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소매 판매점에서 현재 도둑 관련한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어닝 관련해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달러트리의 주가가 현재 7%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장후에 어펌과 마벨 그리고 워크데이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은 만약에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선남님께서 주요 뉴스들 정리해 주시는 동안 미국 시장이 방금 전 개장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은 사실 나스닥이 거의 1% 넘게 오를 정도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 큰 기대감의 한편에는 당연히 그 주축에는 엔비디아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한 0.7% 정도, 나스닥 0.7% 정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냥 시간의 거래에서 워낙 급격했던 상승폭이 약간 기대감을 크게 만들었던 거고, 나스닥 0.7%, 그리고 다우는 힘을 잘 못 씁니다. S&P 500도 0.35%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뭐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실제로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자세한 내용은 뭐 유선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주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4.8%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오늘 한 3.05%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네요. 브로드컴은 아무래도 통신칩과 관련된 기업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오토데스크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오토데스크는 아마 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뭐 직장에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할 때 캐드 쓰잖아요. 그 캐드 하는 기업인데 이게 가이던스를 높였다고 하면서 오늘 3.4% 현재 출발과 함께 상승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보면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고, 보잉이 뭐 뉴스가 나오면서 한 2.5% 하락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좀 대체로 좀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약보합 정도, 나쁜 게 아니라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별로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 분류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는 굉장히 크게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팔란티어는 오늘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고 0.3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AMD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AMD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AMD 뭐 약보합권 정도, 그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사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 바로 TSMC 아니겠습니까? 자, TSMC는 다른 것들보단 조금 더 나은 한 1%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뭐 정말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TSMC도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어서 못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TSMC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조만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기업들.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가 되면 항상 유통기업들과 의류 패션 기업들이 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노드스트롬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노드스트롬 뭐 오늘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0.8% 정도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그리고 갭 있습니다. 갭도 마찬가지로 한 0.7%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그것 말고는 지금 리츠 기업들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리츠 기업들도 어제도 상승 탄력이 꽤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정확한 뉴스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짐작키로는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4.3% 그리고 4.4% 정도까지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사실 이럴 때 리츠 기업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리츠를 투자할 때 누가 자본소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배당소득을 얻기 때문에 아니 국채가 이 정도의 이자를 주는데 리츠를 누가 굳이 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 금리가 좀 안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리츠 기업들에 대한 배당 매력이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뉴스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트렌드는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면 혹시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리츠가 올라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자, 몇 가지 기업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선남님께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근데 이미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장 상황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아까 상승세를 조금 그것보다 좀 무뎌진 플러스 5%로 지금 현재 장을 지는 중인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적었던 유가 원유 관련한 재고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구매 관리자 지수 덕에 지금 현재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장전의 하락을 조금 더 이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3%까지 빠진 모습이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초반 분위기 살펴봤고 그리고 개장 전 꼭 알아둬야 될 주요 뉴스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나이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시네요. 사실 저도 나이키 되게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나이키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즘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나이키도 참 힘을 못 쓰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저도 나이키 되게 관심 많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있죠. 그러니까 싼데 모멘텀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기업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모멘텀은 없는데 싼 기업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나이키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 평가 제가 월가의 평가들을 좀 보면은 모멘텀 없는 건 사실인데 싸긴 싸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가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 WTI가 한 $80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유 관련주들도 약간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미국 시장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